안녕하세요. 옆집 책방의 옆집 픽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네.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이 아니라 우리 번개 작가님을 모시고 나왔어요. 네. 예, 번개 작가님이 골라오는 책은 어떤 책일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예, 네. 어떤 책 골라오셨어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요, 제가 인생에서 어떤 전환점을 갖게 된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아이들이 읽기보다 네. 어른들이 읽으시면 어른들께 추천하고 싶은 좋아요. 책인데요. 제목은 네. 일단 제목은 파리 미술관 네. 역사로 걷다. 파리. 예. 불문과 나오셨다. 까만 불문가. 네, 이건 지식서재라는 출판사의 그 이동섭 작가님께서 지으신 네. 조금 신간에 가까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책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 책은 이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술과 역사를 네. 이제 다 아울러서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제가 추천하게 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네. 이제 우리가 지금 저희 두레학교 아이들은 이제 꿈이나 이런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저희 세대는 어떤 꿈이나 내가 네. 무엇을 잘하는지를 알기보다 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는 게 목적인 그런 그렇죠. 시절을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뭘 잘하는지 사실은 잘 모르고 네. 살았어요. 근데 제가 대학을 처음에 똑 떨어졌어요. 네, 네. 떨어지고 이제 방황의 시기를 제가 원하지 않는 그 학교를 다니면서 과를 다니면서 방황의 시기를 굉장히 오래 네. 이제 보냈는데 그때 제가 곰곰이 돌이켜 보니까 네. 제가 주로 있었던 곳이 대학로하고 인사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연과 네. 그림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고 방황하던 시절에 네, 깨달으셨군요. 방황하던 시절에 그 방황 시절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자주 가는 것이 고궁이나 궁궐 같은 곳을 좋아하고 왠지 잘 어울려. 그래요? 한복을 입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내가 어렸을 때 네.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이제 미리 알 수 있었다면 아마 미술이나 역사 쪽을 전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후에도 이제 프로그램으로 미술 프로그램을 네. 제작하고 이제 원고를 쓰고 할 정도로 미술하고 역사에 관한 것들을 굉장히 네. 좋아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소개할까 네. 이제 고민을 할 때 미술에 관한 미술과 역사에 관한 책을 소개하고 좋네요.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책을 골랐어요. 그래서 이 책은 프랑스 역사와 함께 맞물리는 미술사를 그렇죠. 볼 수 있는 책이고요. 네. 시대관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예. 네. 아주 오래전 고전주의 뭐 이럴 때는 이탈리아 미술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네. 훌륭한 문화예술로 이렇게 존중받았고 그 후에는 네. 이제 프랑스도 그 이탈리아 미술을 따라가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 후에는 프랑스 파리에 우리가 네. 모두 다 알고 있는 유명한 화가들이 모여들고 하면서 이제 또 역사와 맞물려서는 혁명이 그렇죠. 이루어지면서 이제 민중의 시대가 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공기 좋고 네. 하늘 예쁘고 빛깔 예쁜 파리로 모여들기 네. 시작하면서 새로운 미술이 시작되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상주의, 네. 모네, 고흐 이런 사람들 우리가 너무 익숙히 알고 있는 그런 네. 화가들이 모여들어서 정말 제2의 그 세계적으로 미술의 전성 시대를 그렇죠. 이끌어내죠. 주류를 바꾸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 속에 그 프랑스 역사와 미술의 역사가 같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네. 뒤에 보니까 일단 이걸로 이 책을 한눈에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예. 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고흐가 그린 이 롱강의 별이 빛나는 밤의 그림인데요. 이 작가가 왜 이 책을 어떤 의도로 쓰셨는지가 되게 멋있어요. 한번 제가 짧게 읽어드릴게요. 네. 바스티유 감옥에서 시작된 불길은 모든 옛것을 태울 기세였다. 이게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커먼 연기가 프랑스에 자욱했고 길 위에는 시체들의 피가 흥건했다. 베르사유 궁을 무너뜨린 불길이 담장을 넘자 이제 그만 불을 끄려는 자와 기름을 부어 키우려는 자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화가는 그림을 통해 시대와 인간을 표현하므로 그림은 시대의 초상화이자 역사의 기록물로서 가치를 지닌다. 시대의 초상화 멋있다. 네. 예. 미술과 역사 이야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를 되짚어보려는 이들을 향하여 나는 이 책을 썼다. 네. 멋있죠? 그러면서 미술, 네. 역사, 여행의 흥미진진한 콜라보레이션. 이게 네. 한 줄로 다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네네.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네네. 네. 파리 미술관 역사로 걷다. 네. 그러면 이 중에서 좀 소개해주고 싶으신 내용들 좀 살펴볼까요? 네. 그 우리가 아주 흔한 말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림에 대해서 또 화가에 대해서 알게 되면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이거를 봐야 되지 하는 것들이 네. 되게 재밌어지고 뭔가 찾아볼 수 있는 요소가 맞아요. 있어요. 네. 저는 이제 마네와 모네가 이름이 굉장히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마네와 모네가 이름 때문에 있었던 네.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걸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마네와 모네의 만남은 희극적이다. 마네는 전통을 부정하는 그림으로 악명이 높은 유명 인사였고 모네는 새로운 회화를 구축해가는 마네를 존경했다. 1863년에 낙선전을 관람한 사람들은 마네의 올랭피아에 가진 욕을 퍼부으면서 동시에 그의 노르망디 바닷가 풍경화에는 극찬을 보냈다. 한 화가의 스타일이라고 하기엔 너무 달라서 작가의 서명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풍경화는 모네의 것이었다. 성씨의 유사성에 더해 모네가 무명이어서 생긴 소동이었다. 그때는 모네가 훨씬 알려지지 않았던 거죠. 네네네. 마네가 유명했던 거죠. 네. 악명 높았어요. 이를 알고 나서도 비평가들은 마네를 조롱하려고 두 화가를 묶어서 비교했고 마네는 그래서 모네에 대해 불쾌함과 궁금증을 동시에 가졌다. 내 이름과 발음이 비슷하고 내 악명을 이용하려는 모네란 작자는 도대체 누구지? 그러다가 나중엔 둘이 만나게 되고요.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인상주의라는 끈끈한 끈에 묶여서 좋은 동료이자 또 친구를 지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 그림은 마네가 그려준 모네의 그림이에요. 모네는 그 흔들리는 배 위에서 그림을 그렸대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금 보고 있는 햇살에 비치는 그림을 그 풍경을 그대로 잡아내기 위해서 배에서 바로바로 그림을 그렸다는데 이 모습을 마네가 그려준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둘은 친분 관계를 또 유지하게 돼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알고 나면은 재밌네요. 네, 그림을 볼 때 마네가 그린 모네구나.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처음엔 안 좋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해서 또 친해지게 됐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 그림을 볼 때 그렇죠. 이야기거리가 스토리텔링이 또 생기잖아요. 네. 연상이 되고 또. 네. 그런 이야기들이 또 이 속에 많이 담겨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소개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저처럼 제가 그래서 그제 이제 이 어떤 책을 이제 소개할까를 찾다가 미술책을 제가 읽은 것들을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38권 읽었더라고요. 그렇게 왜 이거를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엄마로서 이제 아이들 위한 책만 또 읽어줄 때도 있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잊고 살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라도 내가 어떤 분야를 되게 좋아하는구나라는 게 생기신다면 정말 열심히 너무 좋은 책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책 말고도 너무 좋은 책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책에 대해서 우리가 책을 사서 열심히 읽고 그렇게 되면 그쪽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걸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이게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보다 누리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우리 어머니들도 찾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만큼 보이니까 진짜 알고 나면 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미술관 다닐 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가끔 받는데 설명밖에 그림에 대해서 할 필요 없이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팁 하나씩만 툭툭 던져주셔도 아이들이 그림을 관람할 때 아이들 스스로 또 그걸 찾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런 걸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미술에 관한 책, 역사에 관한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리 미술관 역사로 걷다 이 책에서 한두 군데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까요? 네네. 그러면 또 제가 이번에 또 파리를 본의 아니게 자랑을 또 하게 되는데 이 책을 읽고서 모네의 미술관하고 고흐가 그림 그렸던 마지막 장소를 가봤었어요. 그래서 고흐 그림을 한번 또 소개를 해볼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고흐의
그 아르레에 있는 고흐의 방. 네. 이 그림은 노란방이라 노란집 노란방에서 되게 많이 알고 있는 그림인데요. 오르세 미술관에 이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이게 그리게 된 이야기를 또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오랫동안 버려져 흉물스러운 건물에 칠이 벗겨진 실내, 군데군데 뜯어진 벽돌 바닥은 남들에겐 살기 어려운 곳이었지만 고흐는 마음껏 숨쉬며 명상하고 그림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좋아했다. 그에게 이 방은 고갱을 향한 열렬한 고백이었다. 왜냐하면 고갱이 이곳을 오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고갱이 아르로 오겠다고 하자 그는 최선을 다해 방을 꾸몄다. 고갱을 기다리며 미래에 대한 희망에 부풀었을 그의 기대가 나중에 좌절된 후에 이 그림은 완성되었다. 그래서 후대의 우리에게는 이루지 못한 고흐의 행복으로 아프게 읽힌다. 방의 벽들이 기묘한 각도로 어그러진 듯 기울어져 있다. 혹자는 반고흐의 정신 상태가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실제 방이 저러했다. 실제 집이 그런 모습이었대요. 그래서 고흐는 이 방을 모티브로 세 점을 그렸는데 조금씩 그림이 다르다. 그래서 또 다른 그림이 세 점이 이렇게 그러네요. 다르게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들이 또 한 그림은 고흐의 미술관인 암스테르담 미술관에 있고 또 한 그림은 이제 시카고 미술관에 있고 이런 식으로 어디에 어떤 그림이 있고 또 이 그림에 또 어려운 점들, 뭐 홍수 때문에 훼손돼 있는 게 있대요. 그런 그림의 사연들도 또 나와 있어요. 재밌네요. 네. 그리고 이 그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론강의 별밤. 이거는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데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알다시피 동생 테오랑 고흐가 굉장히 사이가 좋았잖아요. 그림을 그리고 나면 꼭 테오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죽어서야 별에가 닿을 수 있겠지. 이런 또 글들을 써서 또 이 고흐의 삶에 대해서 왠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글들도 같이 남아 있어요. 음악과 마찬가지로 그 미술 한 점에서 주는 그 위로와 그 무언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촛불이 타오르는 모자를 쓰고 밤하늘을 보면서 완성했다고 해요. 그래서 밤에 이제 모자 위에다 촛불을 켜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을 평범하진 않아요. 그가 그렇게 바라본 이 강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 그림을 보면서 또 그 고흐가 그림 그리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런 사연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 그림에 대한 이해도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를 왠지 조금 우리가 안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조금 더 친근감이 생기니까 훨씬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미술과 관련한 책들이 우리가 어렵게 생각했던 미술 작품들이 숨은 이야기가 여기에 있구나, 작가가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이 그림의 포인트가 이런 거였구나를 알게 되는 또 다른 또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그런 것 좀 알려줬으면 우리가 더 재밌게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살짝 남으면서 그래도 우리에겐 책들이 있으니까 맞아, 좋은 책들이 너무 많아요. 골라보시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 오늘 지식서재의 파리 미술관 역사로 걷다. 사실 꽤 두꺼운 양의 책이기도 하고 하지만 중간중간에 그림들이 이렇게 쭉 나오면서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림 보는 재미도 쏠쏠한 책이지 않을까 싶으면서 작가님이 이렇게 줄 치시면서 글을 보시는군요. 메모도 적으시고 이렇게 좋았던 글들, 공부가 되는 글에 줄 치시는 거예요? 네, 좋은 것들 줄 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알고 있는 것과 또 이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메모를 좀 해놓고. 그 메모는 그런 거군요, 그러면? 그래서 사실은 책을 빌려보면 좋은데 이렇게 읽는 습관 때문에 책을 거의 사서 봐야 돼서 중고책을 또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중고책도 상품들은 아주 좋은 거기 때문에 가격도 또 환경 문제에도 그럼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나누는 거죠. 마음도 나누고 책도 나누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옆집픽에서는요, 파리 미술관 역사로 걷다. 여기 이 지식서재에서는 걷다 시리즈가 좀 나오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스페인 예술로 걷다, 뭐 이탈리아 예술로 걷다 이런 책들이 있는데 다 읽어보고 싶어요. 그러게요. 기회가 되시면 걷다 시리즈 한번 쭉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옆집픽은 우리 번개 작가님을 모시고 번개 작가님이 뽑아오신 책 지식서재의
파리 미술관 역사로 걷다 책을 했는데요. 어떠세요? 이렇게 또 생방송으로 라이브에서 좋아하시는 책들 소개하는 것과 옆집픽으로 딱 한 권 정해서 소개하시는 것과 좀 느낌이 다르시죠? 네, 느낌이 다른데 일단 책을 고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좋은 책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뭘 이렇게 소개해드려야 될까. 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게 가장 고민이 많았고요. 또 좋은 책을 제가 잘못 소개할까. 또 여럿이 있을 때는 짧게 소개해도 되니까 부담이 덜한데. 네네, 이걸 한참을 생각하고 하루 종일 저도 오늘 이제 회의를 하면서도 계속 이 책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누를 끼치지 않아야 될 텐데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읽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같이 파리로 여행 한번 가보죠. 뭐 책 너무 한 권 좋죠. 통해서 가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옆집픽은 파리 미술관 역사로 걷다로 우리 번개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